자, 볼까요? 불교란다. 유교? 성리학. 자, 성리학의 발달 봅시다. 529페이지. 성리학의 발달. 자, 맨 처음에 관학파와 홍구파 먼저 나와 있죠. 자, 15세기는 주로 홍구파가 정권을 차지했고 집권했고 16세기는 살인파, 사학파가 집권했죠. 자, 홍구파를 관학파라고 부르는 이유는 나라에서 만든 학교와 나라에서 만든 관청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균관이라든가 집현전을 통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관학파, 그리고 말 그대로 사립학교에서 공부해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사학파, 살인파는 사학파라고 불리죠. 자, 홍구파와 살인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 다 정리를 했죠. 한 장 넘기시면 표가 나와요. 자, 그래서 홍구파 그리고 사학파 쭉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이 중에서는 여러분이 정치적 성향에서, 그리고 학문적 성향, 그리고 일단 정치적 성향부터 볼까요? 자, 관학파는 중앙집권과 부국강병을 추구하죠. 이 사람들은 나라를 세우는 데 참여한 사람들이면서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나라가 튼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국강병과 중앙집권이라는 건 왕권 강화를 말하는 거니까 중앙집권을 추구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살인파는 주로 혁명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역사혁명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방에 내려가서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에 힘썼던 사람들이죠. 자, 그랬기 때문에 주로 지방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향촌 자치와 왕도 정치를 추구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역사의식 학문적 성향으로 가볼까요? 자, 관학파는 사장을 중시했다. 사장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한문학이 되겠죠. 한문학. 사장은 글을 쓰는 거예요. 문장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장이라고 하는 건 뭐 외교 문서를 쓴다든가 할 때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글을 쓰는 걸 사장이라고 하고, 살인파는 주로 유교 경전 연구를 강조하기 때문에 경학을 중시하게 되죠. 자, 그래서 사장 중시는 훈구, 경학 중시는 사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관학파 같은 경우는 자, 성리학 이외의 다른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향이 그러니까 훈구파, 살인파 같은 경우는, 하지만 관학파는 다 수용하는 그런 또 학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관학파와 살인파 구별하는 건 지금 한 두 번째 나오죠? 세 번째 나오나? 그래서 여러 번 언급이 되니까 여러분 잘 구별해 보시고, 자,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워야 될 건 바로 이 성리학이에요. 그리고 성리학에서도 특히 이기론, 즉 리와 기에 관한 이기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기론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모든 현상이 이와 기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고, 리와 기에 의해서 구성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기론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6세기 이후로 가면 이기심성론이라고 해서 이런 이기론을 강조하게 되는데, 자, 역시 또 이기론에서도 리를 강조하는 성향과 기를 강조하는 성향으로 나눠지게 되죠. 자, 그래서 주리론과 주기론으로 나눠지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리론과 주기론을 정리를 할 건데, 자, 시험에는 주리론이냐 주기론이냐 이런 이론을 물어보지는 않아요. 잘 안 물어보죠. 왜냐하면 우리가 깊이 있게 이론으로 들어가다 보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또는 우리가 같이 공부할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깊이 있게 학문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시험에는 그렇게 학문 자체를 물어보기보다는 주로 그거를 연구한 사람의 업적을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불교나 유교에서는 이론을 물어보기보다는 그거를 연구한 승려나 학자를 물어보게 마련이다. 여기는 지금 유학이고 성리학이니까 학자를 물어보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주리론과 주기론을 완성한, 말하자면 집대성한 이황과 이이를 물어보고, 자, 이황과 이이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조식이라든가 이현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서경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황과 이이를 중심으로 하되 나머지 학자들, 서경덕이나 그 다음에 뭐 조식이나 그리고 이현적이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 작년에는 특히 조식이 여러 번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왕과 이의를 기본으로 한다. 늘 시험에 잘 나오는 개념이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주리론과 주기론이 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왕과 이의의 업적을 보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조금 복잡해요. 왜냐면 그냥 말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이를 강조하냐 기를 강조하냐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이제 이 학문으로 이론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면 되죠. 일단 주리론과 주기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리라는 개념하고 기라는 개념을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기론이라고 하는 건 모든 현상들, 모든 만물은 리와 기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리는 뭐고 기는 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리라고 하는 건 뭐 간단하게 원리나 도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는 원리나 도덕이다. 즉 변하지 않는 진리, 진실 이런 거를 우리가 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때그때 변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거를 경험이나 현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리는 안 변하는 진리, 원리 이런 거를 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잘 변하고 바뀌는 것 그런 거를 기라고 하죠. 그래서 주리론과 주기론 특히 이기론이라는 건 리를 더 강조하냐 기를 더 강조하느냐 또는 어떤 걸 더 우위에 두느냐 이런 것들 우리가 이기론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기론에서 그래서 이 리와 기를 여러분이 만약에 처음 듣는다라고 하면 여러분한테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제가 봐도 이게 여러분한테 가장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리는 물에 비유를 하고 기는 그릇에 비유하는 게 가장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은 개념이죠. 자, 리는 물이고 기는 그릇이다. 그러면 물은 어디에 담아놔도 성질이 바뀌는 건 아니죠? 유리 그릇이든 플라스틱이든 뭐 요즘 텀블러든 뭐 어디에 담아놔도 다 똑같잖아요. 그 안에 물의 성질은. 그런데 그릇의 모양은 네모날 수 있고 세모날 수 있고 뭐 바뀔 수 있잖아요. 동그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그때 바뀔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바뀌지 않는 거. 그래서 물이나 그릇에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장군, 병사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장군이고 요거는 병사다. 요렇게 또 표현을 해서 여러분을 이해하도록 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설명하는 것 중에 가장 여러분이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만한 건 물과 그릇에 비유하는 게 가장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편하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리와 기가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리를 강조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주리론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기를 강조하면 주기론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학자들도 주리론, 그러니까 리를 강조하는 세력들과 기를 강조하는 세력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주리론과 주기론으로 나눠졌죠. 자, 그러면 우리는 531페이지 이기론의 발달에서 맨 처음에 주리론부터 자, 주리론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주리론. 자, 주리론이라고 해서 리를 강조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선구자랑 집대성이랑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선구자 먼저 볼까요? 주리론. 자, 리를 강조하는 주리론을 선구자 먼저 연구한 사람은 누구냐? 이연적, 회제 이연적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연적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리를 강조했겠죠. 자, 여러분 책을 보시면 기보다는 리를 중심으로 자기의 이기이원론을 전개하여 영향을 끼쳤다. 자, 그래서 리를 강조한 사람이고 이를 강조. 기보다는 이를 강조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장한 것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악군주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악군주론을 연구한 사람이기도 하죠. 성악군주론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건의, 개혁 뭐 이런 걸 말하는 거니까
자, 이 이현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에게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거기 보시면 중종에게 제시한 개혁안이 있고 명종에게 제시한 개혁안이 있어요. 자, 중종한테는 일강신목소, 명종에게는 진수팔규라고 하는 이런 개혁안을 건의하기도 한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도 했었다. 그래서 이와 그다음에 성악군주론 이런 걸 강조한 사람이 이현적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자, 그러면은 집대성이라는 건 완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연구한 사람은 이현적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주리론을 완성한 사람 누구냐? 자, 누구냐면 이황, 퇴계 이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황이 요거를 완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거기 보시면 이기이원론의 주리론을 집대성했다. 집대성이 완성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완성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현실 세계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주장했으며 도덕 규범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나중에 자,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 성리학과 위정척사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황, 우리는 이제 이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이황과 이이가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이황과 이이가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황 먼저 한번 쭉 살펴보고 그 다음 다시 주기론으로 갈게요. 주리론 먼저 보고. 자, 그러면 532페이지 보시면은 퇴계 이황. 설마 퇴계가 호인 건 다 알죠? 그 정도는 다 알지. 그 다음에 천 원짜리 지폐지. 1,000원짜리 지폐. 자세히 본 적 별로 없죠. 나중에 한번 꺼내서 보시면 거기 막 도산서원도 그려져 있고 막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자세히 봐봐. 자, 거기 이황.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뭐 유재석 나오는 그 퀴즈 새로 재미 하나도 없더라고요. 재미 하나도 없더라고 나는. 왜 저런 걸 왜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제 잠깐 이렇게 지나가다가 봤는데 거기에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10원짜리 동전에 뭐가 그려져 있냐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다 알아요? 10원짜리? 몰랐는데 요즘 10원짜리 볼 일이 없지? 그리고 10원짜리가 너무 미니어처가 돼가지고 그치, 너무 쬐끄만해졌지. 왜 이렇게 바뀌었지?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10원짜리를 만드는데 10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몇십 원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손해인 거야. 10원짜리는 만들어낼수록 손해인 거지. 그래서 크기가 작아졌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동전, 생각난 김에 동전이나 한번 쭉 얘기해 볼까요? 1원짜리에는 뭐 그려 있어요? 1원 본 적도 없어? 이 사람들 봐라. 1원을 본 적도 없어? 1원에 무궁화. 헐, 나만 옛날 사람이야? 1원에 무궁화 그려 있어요. 무궁화. 이렇게 입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5원에 뭐 사실 5원 나도 본 적도 별로 없다. 아니 집안에 어디 뒤져보면 있을 거예요. 저희 집도 몇 개 보관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왜냐면 안 쓰니까. 그래서 5원짜리 있었죠. 5원에 거북선인 것 같은데 아닌가? 잘 생각해봐. 모르니 정말? 5원에 거북선인가? 그치? 아무튼 그 뒤로 거북선이 없으면 그게 5원이 거북선이야. 그 다음에 10원짜리에 다보탑 그려져 있죠. 그것도 다보탑이 또 말이 많았어요. 또 여러분 그런 얘기 알아요? 이 화폐에 그려진 그 음무 막 이런 거 몰라? 그런 거 있어. 저 어렸을 때 막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뭐 1,000원짜리에 뭐가 그려져 있는데 뭐 어디 조폐공사에서 뭐 일부러 그걸 그려 넣어가지고 뭐 자기 딸을 뭐 어떻게 했다더라 뭐 그런 이상한 막 얘기들이 있었고요. 왜 다보탑에는 어떤 그 유언비어 같은 게 있냐면은 다보탑에 보시면은 원래 다보탑에 사자상이 4군데 다 있어요. 근데 그 사자상이 없어지기도 하고 누가 훔쳐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실제 다보탑에 가보면 사자상이 1개인가 남아있을 텐데 근데 일부러 어떤 대통령이 자기가 당선되려면 거기에다가 사자상을 그려 넣으면 된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점쟁이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일부러 사자상을 없던 사자상이 생긴 거야. 말하자면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 믿거나 말거나지. 저 어렸을 때 막 그런 얘기들 그런 거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자, 아무튼 10원짜리에는 다보탑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50원짜리에는 그 쌀 나달이라고 해야 돼? 뭐 그런 것들이 막 제가 예전에 그거 세워봤다니까요. 몇 개 그려져 있는지 심심해가지고 한번 세워봤지. 그래서 50원짜리 동전은 사실 볼 일이 없죠. 거의 그렇게. 그 다음에 100원짜리 동전에는 이순신. 그쵸? 이순신.
이순신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1,000원짜리, 500원짜리도 있지? 참, 500원짜리 동전에 학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1,000원짜리에 우리 퇴계 이황 선생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5,000원짜리에는 이 선생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10,000원짜리에는 세종대왕, 그리고 50,000원짜리에는 신사임당. 제일 좋은 거지, 50,000원짜리. 제일 마음에 들지, 50,000원짜리.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했을걸요. 제가 강릉에 한번 오죽헌에 그때 여행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최초로 모자가 화폐 도안에 뭐 당선이 아니고 뭐라고 써야 돼? 경축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오죽헌 앞에. 그래가지고 참 별게 다 당선이다. 그러면서 막 혼자 웃었었거든. 그 50,000원짜리 만들 때 되게 말이 많았어요. 누구를 도안으로 할 것이냐. 되게 말이 많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대적 인물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쵸? 일본만 하더라도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그런 근대적 인물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는 예전 고대 인물, 사실 그 얼굴이 진짜 얼굴인지 아닌지도 우리 알 수 없는, 사진이 없으니까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고, 뭐 미국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근대 미국을 만든 사람들이나 기여한 사람들이 화폐 도안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옛날 사람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짜 얼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도안들이 들어있어서 근대적 인물을 넣자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뭐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뭐 유관순 열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후보에 올랐지만 이제 신사임당이 올랐죠. 신사임당의 업적은 아들을 잘 키워서 현모양처라서 어처구니가 없다. 자, 어쨌든 그래서 말이 되게 많았어요. 신사임당이 과연 화폐 도안으로 적절하냐.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좀 너무 크다고 해요. 보통은 왜 1달러 막 이러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1유로 막 이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1원짜리는 쓰지도 않고, 우리 금방 1원짜리 뭐 그런지 모르잖아 잘. 그러니까 1원은 쓰지도 않고 최소 단위가 1,000원인데 1,000원 가지고 쓸 게 하나도 없죠. 1,000원 가지고 마트 가면 뭐 살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사잖아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의 화폐 단위가 너무 높아요. 일단은 10,000 정도 돼야 그래도 그거 가지고 뭘 살 수 있잖아요. 10,000 정도는 돼줘야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너무 높아서 이제 언젠가는 뭐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화폐 정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냐. 단위를 좀 맞추는 거죠. 이제 외국하고도 좀 맞추고. 그래서 좀 그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화폐 단위가 너무 숫자가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막 되게 놀란다는 거 아니에요. 1,000원 막 이래. 1,000이잖아, 1,000. 외국에서는 1,000 하면은 막 1,000달러라고 생각해 막. 그러면 일단 돈이 큰 거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1,000원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단위가 일단 너무 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화폐를 아마 언젠가는, 뭐 이번 정권은 아마 아니겠지만, 왜냐면 위험이 따르게 되고 아무래도 인기도 좀 떨어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폐 정리를 아마 하기는 해야 될 건데 언제가 될지 모르죠.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하면 도안도 한번 저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너무 옛날부터 쓰던 돈이긴 하지만 도안도 한번 바꾸면 낫지 않을까? 더 이제 여러 다른 인물들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향후 몇십 년 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이황, 우리 퇴계 이황 선생. 그래서 화폐도 한번 쭉 살펴봤고. 자, 그러면 우리는 퇴계 이황 선생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532페이지 맨 끝에 나와 있죠? 근본적이며 이상주의적인 성격이 강했다. 아무래도 도덕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근본적이며 이상적인 성격이 좀 강한 게 바로 이황 선생이고. 자, 그러면 사상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상 봅시다. 자, 이황은 맨 처음에 이존 기비론, 그 다음에 이귀기천론. 자, 요거부터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황의 주장 중에서 이존 기비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존, 리는 존귀하다라는 뜻이고 기는 비천하다. 자, 똑같은 뜻이죠. 리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 자, 그래서 이황은 이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리는 100% 선한 것, 즉 순선하다, 완전 착하다, 이런 거로 인식을 했고, 기는 착한 것과 나쁜 것이 혼재되어 있다, 섞여 있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리라고 하는 존재와 기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파악했죠. 리는 굉장히 존귀한 거고 기는 비천한 거다. 자, 그럼 리는 존귀하고 기는 비천하니까 둘은 절대 섞일 수가 없죠. 성향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리와 기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다라고 인식을 했죠.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기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자, 리와 기는 이원은 두 개다 이런 뜻이니까 따로따로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이기이원론과 이존기비론을 같이 설명을 하고 있죠. 리는 존귀하고 기는 비천한 거기 때문에 둘이는 같이 존재할 수 없고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다. 그러므로 리와 기는 두 개야, 이원이야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기호발설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는 자 기대승과의 사단칠정의 논쟁과 관련이 되죠. 자, 기대승과 사단칠정의 논쟁. 자, 기대승이라고 하는 젊은 학자가 있었어요. 사실은 뭐 제자라고 보면 돼요. 근데 어느 날 이황에게 기대승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했던 말은 뭐냐? 이 이황 선생의 그 학설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 본인이 볼 때는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황의 학설에 기대승이 이제 쉽게 말하면 딴지를 건 거고, 자, 그러면서 이황은 다시 반박하는 자기의 이제 의견을 쓰는 그런 편지를 보내고, 그래서 이렇게 몇 차례 편지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요 기대승의 학설을 일부 수용을 하게 돼.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황은 이미 50이 넘은 굉장히 알아주는 그런 유명한 그런 학자였고, 기대승은 이때 한 30이 조금 못된 그런 학자여서 그런 거의 뭐 사제지간 같은 그런 차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젊은 학자의 의견도 수용해서 자신의 학설을 고치는, 뭐 이제 오류를 지적하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이 바로 이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그 두 사람의 논쟁에서 사단칠정 논쟁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단과 칠정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마음과 관련된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기와 이가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벌인 게 사단칠정의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 중에 인간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쁘고 슬프고 뭐 이런 희노, 애락, 애욕, 오라는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칠정이라고 하고, 뭐 수기지심, 치인지심 뭐 이런 그 말하자면은 그런 인간이 갖는 어떤 감정들을 사단과 칠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와 리가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를 가지고 이런 사단 칠정의 논쟁을 한 건데, 자, 이황이 주장한 학설은 이기호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기호발설. 자, 이가 작용하여 기가 따르기도 하고 기가 작용하여 이가 그 위에 타기도 한다. 그래서 사단 칠정의 논쟁을 주장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단 칠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측은지심, 수호지심, 뭐 십이지심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희노애락, 애욕, 오를 말한다 이런 내용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리가 먼저 발한 것인지 기가 발현한 것인지, 그러니까 리라고 하는 게 주가 되고 기는 그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기는 드러나는 거, 경험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황이 주장한 거는 리가 작용해서 기가 발현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핵심 원리는 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리가 작용하여 기가 따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가 작용하여 그 위에 타기도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요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기호발설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기대승과의 사단칠정의 논쟁을 했다. 그러면 이황. 그리고 여기서 주장한 게 뭐냐? 그러면 이기호발설이라고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황은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이의 제자들, 뭐 유성룡이라든가 이런 제자들은 영남학파를 형성하기도 하죠. 영남학파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자, 이황 같은 경우는 영남학파를 형성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영남학파면 경상도 지역이죠. 말하자면. 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일본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일본 그 군인들이 이제 일본에서 왜군들이 돌아가면서 우리나라에서 성리학자들과 도자기를 굽는 도공들을 엄청 많이 잡아갔어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이제 부산 쪽으로 빠져나갔을 테니까 그때 이 영남지방의 학자들이 많이 끌려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남학파 말하자면은 이 경상도 지역의 학자들의 스승이 이황이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황의 학설이 일본으로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에서는 성리학이 엄청 발전하게 되는데 그 성리학을 전파한 게 결국엔 누구의 사상이 전파된 거냐? 이황의 학설이 전파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주기도 한 거죠. 자, 그래서 일본 성리학 발전의 영향 그리고 영남학파 형성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서 나와 있죠? 저서. 자, 여러분은 여기에서 저서까지 외우고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서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일단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성학 10도라는 책이죠. 이 책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이의 책과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주자서 저료라고 해서 주자서 저료. 자, 그래서 이 이황 같은 경우는 자신이 주자의 학설을 정통으로 계승했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주자서 저료 같은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전슴록편이라는 책이 나오기도 했죠. 이 전슴록편이라는 책은 나중에 조선 후기 가면 배우겠지만 양명학을 비판한 책이에요. 양명학을 비판한 책이다. 자, 그게 바로 전슴록편이란 책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성학 10도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종기비론, 그 다음에 이기이원론, 그 다음에 이기호발설 이런 것들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고 시험에는 사료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533페이지 보시면 사료가 나와 있어요. 이황의 성리학에서 나와 있죠. 첫 번째 줄에 이는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고 기는 선과 악이 섞여 있는 것이다. 아까 이존기비론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리는 순선 100% 착한 거고 기는 선과 악이 섞여 있다. 자, 그래서 리와 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밑으로 보시면 이기호발설. 자, 리는 기를 움직이게 하는 근본 법칙이고 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형질을 갖춘 형이 하학적인 존재로 리의 법칙에 따라 구체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리가 핵심이고 기는 그거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기호발설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리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이젠 주기론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531페이지 밑으로 다시 한번 내려오시면 주기론. 자, 주기론은 말 그대로 기를 강조하는 거니까 자, 선구자를 먼저 볼까요? 선구자는 서경덕. 자, 서경덕. 그 다음에 조식. 자, 서경덕. 화담, 그러니까 서화담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서경덕, 서화담, 화담, 서경덕, 그리고 남명조식. 그래서 이렇게 서경덕과 조식이 이제 선구자라고 볼 수 있고요. 서경덕 같은 경우는 기일원론을 강조하기도 하죠. 말 그대로 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를 강조하는 모든 만물은 기로 이제 근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주기론을 강조했었고 그다음에 그게 기일원론이죠. 자, 그래서 불교와 노장 사상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며 기일원론을 강조했다. 자, 그 다음에 남명조식으로 가볼까요? 자, 남명조식도 역시 노장 사상에 포용적이면서 자, 조식은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하기도 해요.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하며 경과 의를 강조했던 게 바로 경과 의를 강조. 자, 그게 바로 조식이고 특히 실천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제자들이 의병장으로 활약을 많이 했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제자들이 의병장 출신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이 의병장 출신들은 나중에 북인을 형성하게 되죠. 북인. 자, 그리고 이 북인 중심의 정권이 이루어진 시기가 광해. 그래서 광해군의 북인 정권, 뭐 정인홍을 비롯한 이런 북인 정권들이 다 이 사람의 제자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조식이라고 하는 학자가 앞에서 제가 시험에 여러 번 언급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황 했으니까 이 일을 하게 되겠죠. 자, 이 이와 이황이 우리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학자 이렇게 딱 두 사람이 언급이 항상 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라이벌인 것처럼 사실 우리가 느껴지지만 실제 그 당시의 라이벌은 이황과 조식의 라이벌이에요.
이 사람들은 연배가 비슷하고요. 이왕과 이인의 연배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런데 이 조식과 이왕은 서로 나이들이 비슷하고 연배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고향도 근처예요. 물론 둘이 서로 만나거나 하진 않았죠. 교류를 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왕과 조식이 서로 굉장히 그 당시에 두 양대 산맥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의 차이점은 이왕은 벼슬을 했잖아요. 말하자면. 입신양명을 했죠. 말하자면은 벼슬을 해서 이제 이름을 높이는 일을 했고 조식은 벼슬을 하지 않았어요. 계속 거절하고 벼슬을 하지 않고 그냥 제자 양성에만 굉장히 몰두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약간 껄끄러운 그렇게 보시면 되죠. 쟤는 저렇게 지 이름을 드높이려고 저렇게 벼슬에 나갔다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저렇게 입신양명하지 않고 저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약간 서로 껄끄러운. 자,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좀 껄끄럽다는 게 나중에 그 두 사람 당대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후대에 이 사람들의 제자들 사이에서 약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특히 광해군 때. 자, 광해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퇴변척이라고 그래요. 책이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북인 정권이 광해군 때 들어섰다고 했는데 광해군 때 그러니까 이 북인들은 자신의 스승이 조식 선생이잖아요. 자, 문묘라고 해서 성균관에 공자 맹자를 비롯한 훌륭한 선비들을 모셔놓은 사당이 있어요. 그래서 뭐 최치원, 설총부터 시작해서 이왕 이이가 다 거기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광조를 비롯한 그런 사람들이 거기 이제 문묘에 배양이 되어 있어서 이 문묘는 왕이 가서 제사를 지내요. 문묘 제례를 왕이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정도로 훌륭한 선비들이다라고 이제 이름난 선비들이 거기에 모셔져 있는데 여기에 자기 선생님인 조식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선생님인 조식을 북인들이 그 문묘에 배양을 시키고 싶어 했는데 문묘에 배양을 시키면서 거기에 있는 이황과 이연적, 아까 저기 이연적 있죠? 이황과 이연적을 빼버리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회제 이연적 그리고 그 다음에 퇴계 이황이잖아요. 그래서 회퇴변척이라고 그래요. 그 사건을. 그래서 이황과 이연적을 빼고 남명 조식, 자신 선생님인 조식을 넣으려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당시에 집권했던 세력이 뭐 정인홍을 비롯한 북인 세력이기 때문에 북인에서 약간 그런 일을 했는데 특히 북인에서 그런 일을 했던 건 북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남인들은 이황의 뭐 제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북인들은 학문적 정통성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인 빼고 나머지가 모인 게 북인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남인 서인 빼고 나머지가 모였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학문적 정통성이 떨어지니까 자신들의 학문적인 정통성을 좀 세우기 위해서 스승님을 문묘에 올리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광해군 때 유생들이 난리 난 거예요. 성균관 유생들도 막 수업 안 듣고 막 파업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식은 끝내 문묘에 배양되지 못하고 문묘에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이황과 아까 이연적은 그대로 이제 올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조식의 제자들이 북인이었을 때 북인 정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자신의 스승을 올리려고 했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황과 조식이 라이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어쨌든 조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가끔 언급이 돼요. 시험에 가끔 나오고 경과 의를 강조했다거나 실천성을 강조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집대성. 자, 집대성은 완성. 그래서 완성에는 누가 들어가냐? 율곡 이이가 바로 성리학을 집대성 말하자면 이제 주기론을 집대성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여러분 책으로는 534페이지, 533페이지 보시면은 34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는 아무래도 기를 강조했으니까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현실을 강조하면 만약에 현실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개혁을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개혁적인 성향까지도 가지고 있죠. 보통 우리가 나중에 이 일을 계승한 게 서인이니까 서인, 그 다음에 노론 하면 굉장히 막 보수 막 이렇게 딱 인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서인과 남인을 딱 비교해보면 남인이 훨씬 보수적이고요. 서인은 오히려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때는 그랬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집권하기 전에. 아무래도 집권 세력이 되면 보수적으로 바뀌는데 집권 전에는 약간 더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개혁적인, 현실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게 바로 이이라고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이해 사상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맨 처음에 이론론적 이기 이원론부터 나와 있는데, 자,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이거부터 뭐부터 봐야 되냐면 이통기국론부터 우리는 볼게요. 자, 이통기국론. 리는 통하고, 이 통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는 국한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리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라는 뜻인데, 통하다라는 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보편적이다, 보통이다, 일반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즉, 리는 보통으로 보편적으로 아무데나 다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숨 쉬고 있죠. 공기가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별로 느끼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어디나 다 있지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거, 공기도 결국엔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통한다는 뜻이에요. 어디나 다 있는 거고 다 존재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국한된다라고 하는 건 국한된다, 어떤 한 부분에만 나타난다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특수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리는 보편적인 거고 어디나 다 바탕에 깔려 있는 거고, 기는 특수하게 딱 국한돼서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 건 뭐의 작용에 따라 달라지는 거냐면 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리통기국론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뭐로 연결되냐? 자, 그러면 리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라고 했어요. 리는 일반적이고 기는 이거는 특수하다라고 했으니까 리는 모든 것에 다 깔려있는 거라고 했고, 기가 나타나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결국에 리와 기는 같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 이황의 이론은 리존 기비론이라고 해서 이기이원론이라고 했죠. 두 개가 완전 다르다. 하지만 여기서는 리와 기는 같이 존재하는 거고, 기는 리의 원리에 따라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리와 기는 결국에는 같이 존재하는 거다라는 뜻이고, 자, 이거를 우리는 이기일원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기일원론. 리와 기는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는 원리고 하나는 현실로 나타나는 거니까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이기이원론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일원론적 이기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일원론적 이기이원론. 자, 그래서 이기일원론이나 일원론적 이기이원론이나 같은 거예요. 여기가 좀 말이 어렵다고 했죠. 말만 어려우면 사실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학생들이 이제 이런 게 헷갈리죠, 나중에. 일원론이야? 그러니까 일원론이야? 이원론이야?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시면 기발 2승 1도설 볼까요? 기발 2승 1도설. 자, 리라고 하는 거 원리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원리는 어디나 있고 다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리 하나만 따로 존재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리는 원리고 기의 발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발 2승 1도설이라는 건 기는 발현되는 거고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리는 거기에 따라오는 거다, 타고 오는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에는 리는 원리니까 혼자 나타나는 게 아니고 결국에 작용, 나타나는 건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냐? 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그걸 기발 2승 1도설, 기발 2승설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기발 2승설 또는 기발 2승 1도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발 2승설, 기발 2승 1도설. 기가 발현되고 리는 승, 올라타는 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드러나는 게 기니까 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기발 2승 1도설 또는 기발 2승설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사회경장론. 자, 이 이해 이론 또는 뭐 학설 그런 것 중에서 사회경장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경장이라는 단어는 개혁이라는 뜻이에요.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현실을 강조하니까 현실이 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고칠 거야. 그게 개혁이죠. 그래서 개혁적인 성향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는 것 중에서 신만양병설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여러분? 신만양병설이 뭐예요? 임진왜란 전에 전쟁 날 것 같으니까 군대를 10만 기릅시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현실에 문제가 있으니까 대처를 하자라는 뜻이니까 개혁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개혁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사회경장론, 즉
현실 개혁적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의 제자들은 나중에 기호학파를 형성하게 되죠. 기호학파를 형성하게 되는데 기호라는 게 경기, 그 다음에 이거는 충청을 말하는, 호남 아니고 충청 말, 호서 지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기호는 결국에는 경기 충청 지역이라는 거고요. 아까 영남은 어디였죠? 영남은 경상도, 경상도. 그래서 여기는 경기 충청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저서. 자, 저서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저서 한번 봅시다. 저서 같은 경우는 아까 성학 10도랑 제가 비교를 할 거라고 했죠. 그래서 성학 지묘라는 책이 있어요. 자,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동호문답. 그래서 여기에서 수미법 이런 거를 제시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뭐 기자실기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성학지묘, 동호문답, 기자실기 뭐 이런 책들이 있다. 만원봉사, 뭐 경몽요결, 나머지 저서도 한번 보세요. 만원봉사, 경몽요결 이런 것들.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는 우리가 535페이지 보시면은 세 번째 사료탐구에서 이왕과 이이의 성학 군주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물론 여러분 나머지 이론도 책에 나오는 그런 사료들 살펴보시는데 시험에는 이 두 가지의 책을 비교하는 걸 잘 언급을 잘 하고 자주 하거든요. 자, 거기 보시면은 자, 사료탐구 세 번째 이왕과 이의 성학 군주론 봅시다. 자, 이제 도와 해설을 만들어 열폭밖에 되지 않는 종이에 풀어놓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설명으로 가봅시다. 자, 이 성학 10도라고 하는 게 있고, 성학 지묘라는 책이 있잖아. 이왕과 이의 저서. 이 저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성학 10도라고 하는 책은 성리학, 즉, 아까 우리 성학 군주론이라고 해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시를 한 게 이황의 성학 10도인데 10도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도가 그림 또는 도표라는 뜻이고 10개 이런 뜻이니까 성리학을 쉽게 풀어서 설명한 그림 10개 533페이지 보시면 그 앞에 그림 같은 거 하나 나오지 않아요? 사진 같은 거? 막 동그라미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이상한 도형 같은 거 그려져 있는 나와요? 네, 그게 성학 10도. 자, 그러니까 그림 10개로 성리학을 쉽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왕한테 뭐라고 했냐. 항상 혼자 있을 때나 아니면은 시간이 날 때마다 성리학을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럼 너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성학 10도라고 하는 성리학을 쉽게 풀어서 책을 써서 왕한테 제시하면서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스로 정진하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해라. 성리학을 내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그림으로 그려줬잖아. 너 혼자 열심히 공부할 수 있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나 시간이 날 때마다 공부해서 스스로 정진해라. 스스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게 성리학을 잘 연구를 해라. 그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성학지묘라는 책이 있죠. 이 성학지묘라고 하는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왕의 기질을 변화시키려면 왕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혼자 공부할 수 없을 만큼 성리학은 어려운 거니까 신하한테 배워야 한다. 자, 그래서 자, 경연을 통해서 신하에게 배워야 한다. 신하에게 배워야 한다. 그리고 기질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하한테 배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 나한테 배워. 그게 성학지묘고 그 다음에 성학 10도는 그림 10개로 내가 쉽게 설명해 줬으니까 너 혼자 할 수 있지? 그게 이제 성학 10도. 그래서 두 개의 약간의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점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이의 별명을 하나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 이의 별명은 구도장원공. 여러 가지 이제 뭐 호도 있고 별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이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게 구도장원공이라고 하는 거죠. 구도장원공이라고 하는 건 이 같은 경우는 9번 과거 시험에 응시했어요. 그 9번 과거 시험에 응시했다는 건 속과 대과를 합쳐서 9번 시험을 봤다는 건데 그 9번 시험을 볼 때
전부 다 장원을 한 거예요. 즉 장원은 뭐예요? 1등을 한 거죠. 그래서 구도 장원공은 거의 뭐 이인은 천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인은 학문적인 성취가 뛰어난데 결국에는 신하한테 경연을 통해서 배워라라고 하는 건 나한테 배워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신하한테 배워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건 이이의 성학지묘라는 책이고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할 수 있다. 성리학을 쉽게 설명해 줬으니까 그게 성학십도라는 책이어서 이 두 개가 만약에 사료를 이렇게 제시된다면 여러분이 이건 이왕이고 이이구나 이렇게 구별할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이와 이황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기시면 다시 한번 이황과 이이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학파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학파의 형성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자, 여기다가 한번 적어봅시다. 학파의 형성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에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었죠. 처음에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었고 자, 동인 같은 경우는 이황, 서경덕, 조식의 문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동인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고 자, 서인은 성혼과 이이의 문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죠. 자, 그러다가 이 이황은 남인을 형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경덕과 조식은 북인을 형성하게 되죠. 자, 그래서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지고 동인이 그 다음에 나중에 서인이 성혼에 의해서 성혼은 이제 소론 그 다음에 이인은 노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남인, 북인, 소론, 노론은 사색당파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학문적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문적 성향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 아까 북인이 조식 계열이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이 북인이 다시 서경덕 계열의 소북과 조식 계열의 대북으로 나눠지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황과 이이나 이런 학문적 성향이 나중에는 붕당에 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붕당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게 여러분 536페이지에 붕당의 형성과 전개에 나와 있죠. 자, 536페이지 보시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고 거기 보시면 서경덕, 이황, 조식학파, 동인, 그 다음에 이이와 성혼학파, 서인. 자, 오른쪽으로 가시면 동인이 나눠지죠. 자, 동인이 나눠지게 된 건 우리 이미 배웠어요. 동인은 정열입의 모한 사건과 그 다음에 세자 건저희 이것 때문에 나눠지게 되고요. 자, 그 과정에서 북인, 조식의 계열은 조식과 서경덕의 계열은 북인, 그 다음에 이황의 계열은 남인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자, 그리고 북인 정권. 자, 어느 왕 때 북인이 활약했냐면 광해. 그래서 광해군 때 북인 정권이죠. 자, 거기 보시면은 전후 복구 사업, 실리 외교. 하지만 쫓겨나죠? 인조반정으로. 자, 인조반정을 주도한 세력은 누구? 서인. 그쵸. 결국에는 북인과 광해군이 다 몰락하고 그 다음에 서인이 정권을 차지하고 그 뒤로는 쭉 서인과 남인이. 그래서 서인과 남인이 대립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예속 논쟁도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었죠. 그래서 서인과 남인이 이렇게 대립을 하는구나. 자,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예속 논쟁 때까지는 붕당이 잘 이루어지죠. 말하자면 공존, 서로 좀 싸우기는 하지만 같이 가는 그게 바로 공존이고 하지만 우리가 조금 이따가 조선 후기 배울 건데 그때부터는 이제 붕당이 변질되게 되죠. 그래서 요 뒤로 이어서 이제 우리가 붕당 정치 정리할 거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학파의 성격까지 한 장 넘기시면 다시 한번 표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거기는 이제 뭐 남인의 성격, 서인의 성격도 나와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또 여기 해당하는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성리학의 내용이 좀 많았죠. 성리학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문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